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삼성도 이 당독소에 주목해서 갤럭시 워치의 대사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종 당화산물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럼 당독소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당독소는 맛있는 것입니다. 당독소는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에 많은데요. 우리가 좀 더 빵을 맛있게 먹기 위해 어떤 조리 방법을 쓸까요? 버터에 녹여 프라이팬에 굽거나 죽은 빵도 살린다는 에어프라이어에 한 번 더 넣었다 꺼내기도 하고 토스터에 구워서 바삭하게 만들기도 하죠. 같은 음식이라도 수분을 날리고 고열로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주 바삭바삭하고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갖게 되는데요. 당독소는 이렇게 당이 단백질, 지방과 만나 140도에서 180도 사이의 고온에서 수분을 날리는 조리법에서 만들어지는, 즉 갈색화 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끈적하고 고소하고 바삭한 물질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이나 먹방 유튜브에서 어떤 말 자주 들으시죠? 고기는 역시 마이야르죠. 고온에 구워 불맛을 입힌다 라고 하면서 대왕 버터에 누른 고기를 튀기듯이 구워서 내는 스테이크 고기의 맛, 바싹 구운 삼겹살의 고소함, 크로아상 생지를 와플 기계로 꾹 눌러 노릇하고 바삭하게 만들어 먹는 그 맛, 이것이 바로 당독소의 맛입니다. 이렇게 맛있고 행복한 음식과 디저트가 알고 보니 독소라뇨.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소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시리얼과 그릭 요거트, 점심에 제육볶음과 콜라, 식후에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출출한 오후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익숙한 식단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도 같습니다. 외식이 보편화되고 배달앱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맛있어야 장사가 잘 되고 맛있어야 또 먹고 싶기에 맛을 극대화시킨 불맛과 단짠단짠의 감칠맛을 강조한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기죠. 그리고 길거리에는 카페와 베이커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갈증이 날 때는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는 게 아니라 과당이 가득 들어있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현대사회의 이 식문화가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든 음식들은 대부분 당독소가 가득한 음식들이기도 하고 몸 안에서 당독소를 잘 만들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얼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에서 바싹 구워내기 때문에 당독소가 매우 많이 생기는 가공식품이고요. 제육볶음은 한식 중에서도 당독소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고기에 가증 양념을 더해 고온에서 볶아 불맛을 입혀 나오는 그 맛이 생각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기름에 튀긴 지방이 많은 고기는 당독소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조리법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먹는 과당이 잔뜩 들어있는 음료와 디저트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기에 몸 안에 들어와서 대사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당독소는 어떻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하실 때 당뇨 관련 수치로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받아보실 텐데요. 바로 이 당화혈색소 HbA1c라고 하는 수치가 적혈구에 당독소가 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혈당을 체크할 때 보는 포도당보다 당독소는 적혈구에 200배 이상 더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말하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잉여의 에너지원, 즉 이 혈액 안에서 당독소로 변해 적혈구 알부민과 같은 혈액 안에 중요한 단백질에 붙어버립니다. 비단 적혈구에만 붙는 것이 아니죠. 혈관 내피, 기관지, 눈 점막 같은 모든 종류의 점막, 콜라겐,
연골, 인대, 그리고 세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해야 하는 효소 등에도 끈적하게 붙어서 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딱딱하고 굳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 안팎에 머물고 있는 피부에 누적된 당독소는 에이지 리더기 갤럭시 워치 7 이상의 버전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독소는 언제 많이 생길까요? 자, 첫 번째, 당독소는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같은 재료라도 고온에서 굽고 튀기고 볶는 과정에서 많아지고,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삶아 먹느냐, 삼겹살 구이나 베이컨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당독소는 차원이 다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많이 몰아먹는 습관, 즉 배불리 밥을 먹고 디저트로 달콤한 과일, 과당이 잔뜩 들은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라라고 하죠. 주스를 마실 때에도 당독소는 잘 생깁니다. 당독소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열량이 들어와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때 몸 안에서 이 남는 혈당을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될 때 바로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당독소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무시무시한 대사증후군 지표인 콜레스테롤, 자, 뱃살, 중성지방, 내장지방이죠. 요산, 당독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 차마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지 못한 잉여 에너지가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 바로 당독소로 변하여 아무 곳이나 붙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 우리 몸은 그야말로 사막화가 됩니다. 즉, 건조해지고 피곤해지고 결리고 뻑뻑하게 되는 것이죠. 약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두 가지 제품을 꼽으라면 저는 인공눈물과 파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현대인들의 점막과 결합 조직이 얼마나 당독소로 경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인공눈물과 파스인데요. 이 건조와 경화, 메마름이 지속되면 결국 위와 장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어느 날부터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갈증이 심하게 납니다. 기관지도 점막이 발달한 기관이기에 감기나 코로나 후유증이 오래가고 소화제를 달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당독소가 누적되면 몸속 깊은 곳, 척추나 신경 쪽에 붙어버리면 알 수 없는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 신경통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피처링 된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가속 노화에 당면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빠르게 늙어서 계속 아프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현재의 건강 상태로 앞으로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하는 키워드가 바로 당독소가 되겠습니다. 당독소는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에서 해독하는 효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는 당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양의 당독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식문화에 어린 시절부터 노출되어 온 세대인 MZ세대를 가장 빨리 늙어서 가장 오래 사는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누가 이 세대를 이렇게 빨리 늙게 할까요? 바로 당독소가 그 주범입니다. 당독소는 전 생애에 걸쳐서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독소가 왜 이렇게 나쁠까요? 첫째, 당독소는 어디에든 붙어서 딱딱하게 건조하게 만듭니다. 섬유와 경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분당 서울대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진행한 임상에서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 간 경화, 간 섬유화 환자 3, 4기 환자분들에게 당독소를 낮추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투여한 결과 간 수치, 섬유화 수치가 26주 만에 낮아졌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당독소 해독요법이 이미 경화되고 흉터 조직으로 뒤덮인 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했고요. 그만큼 당독소가 못된 놈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당독소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해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어서 대사체계를 흐트러뜨려 놓는데요. 면역세포가 과다하게 반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적게 멀어도 살이 찌게 되고 자주 짜증이 나고
푹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결국에는 만성염증과 만성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셋째, 당독소는 당뇨합병증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독소에 달라붙고 경화되고 염증을 만든다는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뇨 환자의 말초 혈관 합병증, 신장기능 합병증, 신경통 관련 합병증의 주 원인이 바로 당독소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뇨 때문에 당독소가 많아지는데 당독소 때문에 또 당뇨병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당뇨이신 분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 모두 앞으로 건강관리에 있어서 당독소를 케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먹는 식사가 이렇게 나를 염증과 피로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는 상상 얼마나 해보셨나요? 무심코 내 혀를 만족시키게 먹었던 간식과 음료, 이왕이면 바삭하게 먹기 위해 에어프라이어에 한 번 더 돌려 먹고 유튜브 먹방을 보면서 튀기듯이 굽고 불맛을 입히는 극대화된 조리법으로 요리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아아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런 조리법과 식습관이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갤럭시 워치만큼 건강에 진심인 웨어러블 기기도 없죠. 이렇게 헬스케어에 진심인 삼성에서 워치에 당화산물 측정 기능을 왜 넣어서 개발했을까요? 최종 당화산물은 영어식 표현으로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입니다. 바로 AGEs, 당독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최종 당화산물 측정 기능은 이미 당독소 측정으로 인정받고 여러 임상에 널리 쓰이는 AGE 리더기를 발명한 네덜란드의 다이애그노틱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AG 리더기와 워치7의 당독소 측정은 펜토시딘이라고 하는 빛에 반응하는 당독소가 얼마나 피부에 침착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 시민들이 당독소 측정을 쉽게 해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독소 수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자주 재긴 어렵지만 당독소 측정은 어렵고 아픈 방법이 아니라 워치를 차고 자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나이가 들수록 누적이 됩니다. 즉,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당뇨 환자처럼 혈당 조절이 어렵고 만성염증과 만성질환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일수록 꼭 당독소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당독소는 어떤 분들에게 높게 측정이 될까요?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맞습니다. 16시간 공복을 잘 지키다가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빵, 떡, 국수, 라면, 꿀, 과일 등으로 한꺼번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물 대신에 커피로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들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5.5 이상인 분들 이건 뭐 빼박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장이 나쁘신 분들일수록 당독소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큰데요. 바로 장을 괴롭히는 악독한 유해균주인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라는 세균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유해균주들은 당독소를 내뿜으며 우리 장에 기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균주가 우리 장 속에 자리 잡고 기생하기 시작하면 크론병, 요로감염과 같은 심각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 속에 얹혀 살면서 배설물로 당독소를 많이 내뿜어내는데요. 이 당독소의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당독소가 장과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을 통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뇌로 전달되면 파킨슨 질환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 연구진과 당독소 연구회에서 밝힌 바가 있죠.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건조증, 만성 피로에서 만성 염증, 당뇨 합병증, 알 수 없는 통증과 저림, 위 무력, 장누수 증후군, 과민성 대장, 그리고 크론병,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나아가 암, 파킨슨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도 당독소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의심 없이 먹고 있던 빵, 떡, 국수, 라면, 꿀, 과일, 커피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가속노화로 안내하는 당독소, 더 이상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위로받는 순간 질병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